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결혼을 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이번에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애를 친구라고 부르는 게 안 어울리긴 하네요. 어쨌든 그 애가 저지른 황당한 짓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명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동기였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애 있잖아요. 우리 중에 가장 안 친한 친구 한 명, 명원이가 저에겐 그런 애였어요. 명원이랑 가까워질 수 없었던 것은 그 애는 항상 저에게 얄미운 말을 하는 애였거든요. 너 이번에 머리한 거 진짜 안 어울린다. 너는 항상 그렇게 안 어울리는 것만 골라서 하더라. 얘기를 길게 섞고 싶지 않게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 상당한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야, 그거 내가 저번 주에 산 옷이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유행하는 옷이 다 비슷하지. 유행하는 옷을 너만 입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도 제가 산 옷이나 가방 같은 건 똑같은 걸로 따라 사는 애였습니다. 정말 거슬리고 불편한 애였어요. 게다가 이 친구는 되게 이상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건 없건 본인 주변에 남자가 보이면 무조건 꼬리를 치는 짓이었죠. 나 오늘 너무 심심한데 오늘 저녁에 술 한잔 마실까? 툭하면 남자애들한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했는데 이때마다 눈웃음을 치며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것이었죠. 여자들이 보기엔 눈에 빤히 보이는 여우짓이었는데 가끔 어떤 남자애들 눈에는 그게 또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는 남자애들도 몇 있었고 그 때문에 명원이는 자신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명원인을 포함해서 여자들끼리 술자리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때는 툭하면 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여기 계신 여자분 중에 한 분이 마음에 든다고 안주를 보내셨어요. 여자들끼리 술을 마시니 어떤 남자가 안주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다들 각자 자기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자. 누구한테 보냈는지 괜히 캐묻지 말자. 누구 한 명만 남자에게 인기가 많으면 같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괜히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안주를 받은 게 각자 자기라고 생각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들 좋다고 했죠. 그런데 명원이만 놔두고 우리끼리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명원이가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안주 나한테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 난 배부르니까 다들 맛있게 먹어. 안주를 누구한테 보낸 건지 캐내지 말자고 다 같이 동의했는데 명원이가 굳이 웨이터에게 캐물은 거죠. 그리고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반해서 안주를 받은 거라고 잘난 척을 떨더라고요. 어찌나 얄밉던지 다들 시선만 마주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시나요? 저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까 제가 안주 보내드렸는데. 명언이 때문에 망쳐버린 술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와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요? 제 친구 아니고요? 저는 그 남자가 명언이와 제가 입은 옷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 그쪽 보고 안주 보낸 건데요. 명언이가 한 말이 거짓말이더라고요.
들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안주를 받은 거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자잘하게 얄미운 짓들을 해왔는데 명언이를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열받는 일이었죠. 제가 대학 들어가서 제가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었을 때였어요. 처음 남자친구가 생겨서 하루하루가 들떠 있었죠. 캠퍼스 커플이었던 남자친구와 저는 거의 매일같이 붙어 지냈습니다. 지원아, 네 남자친구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더라? 명원이가 저의 행복한 시간을 산산조각 내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말을 하니 기분이 그 어느 때보다 나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 명원이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제 두 귀를 의심했죠. 남자친구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긴 해도 저를 걱정할 만한 짓을 하고 다닐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나한테 자꾸 연락하고 그러더라. 우리 어젯밤에도 밤새 통화하고 그랬어. 워낙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애라 저는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그냥 제 속만 긁으려고 하는 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연락했다고 해도 네가 그걸 받아주면 어떡해. 어머, 왜 나한테 그래? 나는 전화 받아준 것밖에 없어. 가뜩이나 평소에 미워하던 애가 제 남자친구와 밤새 통화를 했다는데 정말 미치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를 했다는 것도 열받는데 굳이 저한테 그 얘기를 얄밉게 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요. 너 정말 어젯밤에 명언이랑 밤새 통화했어? 네가 내 친구랑 왜 밤새 통화를 해? 명언이가 고민 상담할 거 있다고 해서 통화한 거야. 그리고 밤새 통화한 것도 아니야. 나도 진짜 피곤하고 싫었다고. 이것만 보고 남자친구가 명언이를 좋아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였지만 어쨌든 통화를 한 일은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왜 밤에 전화를 받아줘? 너 걔 좋아해?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의 잘못도 아닌데 괜히 남자친구에게 성질을 부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이해 안 된다. 명언이가 먼저 전화해서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네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걔가 네 친구라서 전화 받아준 거지. 평소 같으면 나 그런 전화 받지도 않아. 명언이라면 제가 워낙에 안이 꼽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 남자친구가 명언이랑 밤에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일로 남자친구와는 한참을 싸웠고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근데 너 이제 걔랑 정말 헤어진 거야? 그럼 내가 걔 만나도 되는 거야?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들어서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는 와중에 명언이가 끼어들어서 한다는 말이 제가 막 헤어진 남자친구를 자기가 만나도 되냐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핑 도는 것 같더라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동안의 미운 짓은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난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근데 솔직히 너랑 안 어울리긴 했어. 급이 안 맞는 애였잖아. 걔는 과 대표에 인기도 많은데 너한테는 너무 과분하지 않아? 평소에 저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애였는데 그날은 싸움을 걸더라고요. 야, 너 내가 얼마나 봐줬는지 알아? 솔직히 다른 애들 아니었으면 너랑 말도 안 섞었어. 사사건건 나 무시하고 막말하고 내가 하고 다니는 거 따라하는 것도 참았는데 이번엔 도저히 못 봐주겠다. 저는 곧장 명언이 머리채부터 잡았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기분도 엉망인데 옆에서 쉰소리를 하니까 거리낄 것이 없더라고요. 그날은 명언이와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저도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말려서 겨우 진정이 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명언이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었죠. 그렇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와 명언이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냈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도 명언이와 저를 같은 자리에서 만나지 않게 조심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막 30이 되었습니다. 명언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잊고 살았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 데이트도 즐겼어요. 다정하고 저를 항상 배려해주는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좋았을 거예요. 그 전화로 인해 끊어졌던 악연이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명언이. 그동안 잘 지냈어? 잊고 지내던 명언이라는 이름에 저는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에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을 심어준 애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내내 연락을 끊고 잘 살다가 갑자기 왜 전화를 걸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연락을 다 했어? 너 아직도 나한테 서운하니? 좋은 기억은 없으니까. 그게 벌써 8년 전 일이야. 나는 그때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얼굴이 화끈거려. 돌아보니 벌써 8년이나 지난 일이었죠. 지나고 나서 보면 전부 별일 아닌 게 느껴지고 상황도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명언이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 그때 정말 나한테 왜 그랬니? 사실은 네가 부러웠어. 네가 입고 다니는 옷들도 예쁘고 잘난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부러웠고. 차라리 솔직히 말하니까 이해도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질투도 많이 하잖아요. 난 네가 날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 그래, 그때는 미안했어. 전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너한테 미리 사과하지 못한 게 시간이 지나서도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 그 사이 얘가 철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게다가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먼저 사과까지 하니까 거기다 대고 더 나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옛날 얘기하면 뭐해? 그래서 넌 잘 지내고 있어? 그냥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지내. 넌 곧 결혼한다며? 애들한테 얘기 들었어. 그래서 대학 동기들 만나서 청첩장 주려고. 우리 이제 나이도 먹었고 둘 다 결혼도 할 거잖아. 예전 일은 잊고 가끔 연락이나 하면서 지내는 건 어때? 결혼하는데 서로 축하해주고 화해도 하자. 이제 와서 연락하고 지낸다는 게 어색하긴 하다. 나 결혼식에 와줄 친구들도 몇 명 없어.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에 부를 친구가 없어서 예전 친구들을 찾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결혼 앞두고 하객 없을까봐 연락 돌리는 애들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의 일이면 워낙 오래된 일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 적어도 동기들끼리 모일 때 같이 보자고 부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부를 친구도 없다는 명언이의 말이 좀 안쓰럽게 들리기도 했고요. 이번 주말에 동기들 만나서 청첩장 줄 건데 너도 올래? 오랜만에 애들도 만나고 너무 좋을 것 같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고 그렇다. 네가 아직도 나 싫어하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전화하길 잘했다 싶어. 제 말에 명언이가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명언이랑 제가 다시 가까워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안 좋았던 기억을 청산하는 건 좋겠다 싶었습니다. 8년이나 지난 일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명언이의 말대로 연락하면서 지내지는 않더라도
동기 모임에 한번 부르는 것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안일했던 생각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동기들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잔뜩 들뜨더라고요. 명원이도 나왔는데 솔직히 예전보다 좀 더 심술궂은 얼굴이었어요. 애써 외면하려고 했지만 보기 좋은 얼굴은 아니었어요. 인상이 더 나쁘게 변한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어릴 때보다 더 표독스러워진 얼굴을 보기 있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쨌든 명원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원이랑 단둘이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많아서 명원이만 신경 쓰고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명원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걸 알았기에 명원이가 그 자리에 나온 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명원이도 나왔네? 너희가 친한 사이는 아니지 않나? 이미지가 좋은 애는 아니었기에 다들 좀 의외라는 반응이었죠. 그 자리는 제가 마련한 자리였기에 다들 저를 쳐다보며 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화해했어. 어릴 때 일로 계속 안 보고 지내는 것도 좀 그렇잖아. 하여간 그때는 어려서 남자가 문제였지. 다들 고개는 끄덕였지만 뭔가 찝찝하다는 눈치였어요. 다른 애들한테도 명원이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냈어? 저는 분위기라도 바꿔볼 겸 일부러 말을 돌렸어요. 괜히 좋은 자리에서 옛날에 안 좋았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똑같지. 그보다 너 결혼할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말해봐. 친구 중에 한 명이 묻더라고요. 제가 결혼하는 일로 만났으니 제 결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어디서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원이는 계속 조용하더라고요. 회사에 있어. 사내 변호사야. 변호사라는 말에 친구들은 신기해했는데 그때 무심코 본 명원이의 표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질투에 사로잡힌 얼굴이 보고 있기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명원이는 표정이 엄청나게 어두웠어요. 학생 때도 질투심이 워낙 많았던 애인 건 기억하지만 그 성격이 어디 가진 않다 싶었습니다. 화해하고 서로 결혼 축하해주며 잘 지내자던 명원이는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는 사실에 시기하는 걸로 보였죠. 근데 요즘 변호사들이 예전 같진 않다고 하더라.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데 네 남자친구는 괜찮아? 괜찮아.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대놓고 비아냥대는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예비 신랑이 근처에 있는데 괜찮으면 자리에 동석해도 되냐고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도착하자 친구들이 모두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딱 한 명만 빼고요. 명원이만 구석에 앉아서 인사도 한운동 만운동 하는데 제 여전히 저 벌은 못 고쳤네 싶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 거야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 먹어서 남부러워서 일그러지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추해 보였어요. 근데 회사가 어디예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고 남자친구가 회사 이름을 말해줬더니 명은이가 그 순간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나랑 같은 회사네요. 어쩌면 한 번쯤은 마주쳤을지도 모르겠다. 내내 심드렁하던 명원이가 제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갖는 게 느껴졌어요. 아, 그런가요? 신기하네요. 남자친구는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로 예의를 갖춰서요. 언제 입사했어요? 잘하면 우리가 더 먼저 만났을 수도 있겠는데요?
웃긴 건 명원이가 갑자기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눈웃음까지 치면서 말입니다. 눈웃음만 쳤게요. 애교 섞인 목소리며 별것도 아닌 거에 깨르르 웃는가 하며 누가 봐도 꼬리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난갑한 표정을 지어도 아랑곳하지도 않더라고요. 다들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남자만 보면 꼬리부터 치는 애였긴 하지만 제가 결혼할 사람에게까지 눈웃음을 치는 걸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바보 같은 남자애들이 걔한테 가끔 넘어가기도 해서 명원이는 자기가 정말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였습니다. 그때의 철없는 짓이 고쳐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저게 정말 정신이 나갔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명원이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분들은 다들 어떤 일 하세요? 남자친구는 명원이가 아닌 다른 친구들에게도 말을 걸며 명원이에게만 집중된 분위기를 무시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태도에 명원이는 조금 실망한 듯 보였지만 굴하지 않고 꿋꿋이 제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더라고요. 우리 회사 식당 진짜 맛있지 않아요? 나중에 식당에서 보면 같이 식사해요. 전 주로 나가서 먹는 편이라서요.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러죠. 남자친구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끊었습니다. 그럼 같이 점심이라도 먹게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명원이가 제 남자친구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고 저는 얘가 진짜 뭐 하자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얼굴로 벙쪄 있었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제 여자친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명원이 표정이 보기 좋게 일그러지더라고요. 그 정도면 남자친구가 제대로 철벽을 친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망아지처럼 날뛰던 애가 얌전해지더라고요. 집 어느 방향이야? 자리가 끝나갈 무렵에 명원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나 지금도 분당 살아. 너 아직도 거기 살아? 남자친구도 분당 살아? 아니, 남자친구는 동탄 살아. 어머, 신기하다. 나도 그쪽으로 이사했잖아. 나도 동탄 살아. 아, 그래? 내내 제 남자친구한테만 관심을 갖던 명원이가 갑자기 저에게 찰싹 붙어서 집 가는 방향을 묻는데 기분이 참 싸했습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죠. 우리 이제 일어날까? 가는 방향이 같은데 저도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이거였습니다. 데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저에게 먼저 방향을 물었던 거예요. 명원이가 정말로 동탄에 사는지도 의심스럽더군요. 이건 전부 차를 얻어 타기 위해 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 애가 그저 술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같이 가자는 애를 떼놓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차에 저는 조수석에 오르고 명원이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그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제 집 앞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동탄에 사신다면서요. 저도 동탄에 사는데 가는 길에 심심하진 않겠다. 남자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남자친구가 동탄의 명원이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였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너도 지금 내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고 명원이가 딱 그런 애였어요. 다시 생각해도 그때 명원이를 그냥 차에서 내리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오늘 오랜만에 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린 다음에 또 보자. 조심히 들어가고 연락해. 제가 조수석에서 내리자 명원이가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옆자리예요. 그때 그 묘한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일이 마음에 걸렸는데 다행히 30분 정도 뒤에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친구 데려다주고 나도 집 가는 중이야. 별일 없었지? 무슨 얘기했어? 내가 계속 자기 학교 다닐 때 어땠냐고 물어봤어. 근데 그 친구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 다행히 별일은 없었던 것 같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대학 동기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니 명원이가 동탄에 사는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괜히 예민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의 차를 탔는데 좀 짜증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 차 블루투스에 명원이의 아이폰이 연결되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내리고 제 남자친구 옆자리에 앉아 블루투스까지 연결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게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 친구를 데려다준 남자친구에게 짜증낼 일은 아니니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죠. 그런데 반응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계속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회장님하고 기사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 근데 블루투스 연결은 좀 오바긴 하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야, 그래도 뒷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게 낫지. 쥐가 왜 조수석에 앉아? 굳이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친구들의 반응을 들으니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대놓고 화낼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기분은 찝찝한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명원이 다시 볼 일이 또 있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저는 며칠 뒤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기분이 확 상하고 말았습니다. 사내 네트워크로 당신 친구가 말을 걸더라고. 난 영 불편하기만 한데 그래도 당신 친구니까 받아줘야 하는 거야? 나 이 친구는 좀 무시하면 안 될까? 내 친구 누구? 명원이 걔? 명원이가 남자친구에게 사내 네트워크로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명원이가 제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라고 눈을 반짝이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이상한 경우였죠. 친구와 결혼할 남자에게 지가 따로 연락을 왜 하는 건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닌다는 핑계로 제 남자친구를 꼬실 수 있다고 믿은 것 같았죠. 집에 데려달라고 하고 조수석에 앉고 그 와중에 제 남자친구 차에 블루투스 연결까지 하며 꼴값을 떨더니 기어이 따로 연락을 했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자고 하는 거야. 당연히 싫다고 했는데 갑자기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다네. 나 진짜 이런 대화 너무 싫다. 다 무시해. 내가 걔한테 한마디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전부 거절은 했는데 사내 네트워크로 말 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더라. 친한 친구야? 나 그 친구 부담스럽고 불편해. 말하자면 복잡한데 무시해도 되는 애야. 알겠어. 얘기 좀 잘해봐. 저는 곧장 명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내 네트워크로 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다는 건 이건 찝적된 것이니 제가 할 말이 많았죠. 물론 싸울 각오도 되어 있었어요. 그런 애를 가만둘 수 있나요? 어차피 친구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애라 걱정될 것도 없었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명원이가 여보세요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제가 날카롭게 따져 물었어요. 명원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었죠.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무슨 소리야. 너 전화 매너도 몰라? 우리가 화해를 한 거지. 막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 너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 명원이도 날카롭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러는 너는 매너를 지켜서 그 모양이냐? 지금 제일 불쾌한 사람은 나거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데. 너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쳐서 남의 남자까지 꼬시려고 하냐고. 남자친구한테 얘기 다 들었어. 네가 사내 네트워크로 연락했다며? 그리고 술 마시자는 말은 왜 해? 너 대학 때도 내 남자친구 꼬시더니 이번에도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 법률 자문 좀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였어? 너 많이 불안한가 보다. 예상했던 대로 명원이는 뻔뻔한 반응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애랑 무슨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던 건지 후회스러웠습니다. 불안한 건 너겠지. 너 예전부터 내 거라면 다 갖고 싶어하고 질투하고 그랬잖아. 내 남자친구가 그렇게 괜찮아 보였어? 내 남자친구가 너 때문에 너무 귀찮아하는데 적당히 좀 해라. 그런다고 너한테 안 넘어가. 술 먹자고 유혹하는 거 추하다 너. 저는 있는 대로 명원이의 성질을 긁어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는 제 남자친구한테 얼씬도 못하게 해주려는 생각이었죠. 너희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너 이러는 거 엄청 불안해서 난리치는 걸로 보여.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이니? 예전처럼 네 남친이 나한테 반할까 봐? 화해하고 잘 지내자고 했을 때도 별로 믿지는 않았지만 정말이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애였습니다. 어떻게 된 게 모든 남자는 자기가 다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지 이렇게 사는 애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하는 짓 보니까 조만간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할 것 같다. 화해하고 잘 지내긴 뭘 잘 지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너 보니까 제대로 알겠어. 너 결혼할 사람도 있다면서 하는 짓 보면 진짜 나쁜 년이야. 네 남자친구한테도 미안하지도 않아? 아, 그리고 너 결국 내가 사귀었던 애랑 못 사귀었었잖아. 걔 너 안 좋아했어. 너 혼자 착각한 거지. 너 좀 많이 나댄다. 네가 뭔데 내 남자친구의 옛날 일까지 들먹여? 많이 불안한 것 같은데 진정 좀 해라. 없어 보여. 그렇게 말하고는 명원이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얘가 이런다고 제 말을 알아들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때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애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날로 동기들을 수소문해서 명원이가 만난다는 남자친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원이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사내 연애까지 하고 있으면서 또 같은 회사에 있는 제 남자친구를 꼬시려고 했다는 게 괘씸했죠. 술을 마시자고 하지를 않나 법률 자문을 하겠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원이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나한테 너에 대해 폭로할 게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지겹다. 뭐? 날 폭로해? 어이가 없네. 지금 어디야? 회사 주차장인데 여기로 오겠대. 나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아니야, 그냥 있어봐. 나도 거기로 갈 거니까. 명원이가 멈출 생각이 없으니 저도 제대로 붙어줄 생각이었죠. 뭘 어쩌게. 걔 붙잡아 놔. 걔는 내가 오늘 진짜 끝장을 낼 거니까. 저에게도 다 생각이 있었어요. 명원이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더 크게 대갚아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자친구의 회사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근데 혼자 가지는 않았습니다. 명원이를 놀라게 해줄 사람을 한 명 데리고 가고 있었죠. 오늘이야말로 이 기집애의 못된 버릇을 제대로 고쳐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도착했더니 남자친구는 차 앞에 피곤한 얼굴로 서 있고 그 옆에는 명원이가 뭔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어이없는 건 걔가 입고 있는 옷이며 머리 스타일 그리고 들고 있는 가방까지 전부 동기 모임 때 제가 하고 나온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였습니다. 대화와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를 꼬시려고
저를 따라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걔가 대학 때 유부남이랑 사귀었던 애거든요. 제가 그거 얘기해 주려고 만나자고 한 건데 하도 저를 안 만나주셔서 제가 답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남자친구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도 아닌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기가 막히고 열도 받아 분노로 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낼 정도로 저를 미워했던 건지 아니면 그만큼 제 남자친구가 탐이 난 건지는 몰라도 명원이가 하는 짓은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했어요. 제 여자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나 하시는 분이 정상적인 친구 관계로 보이지 않네요. 솔직히 듣고 있기 불편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건 말건 저는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됐으니까 다시는 저에게 사내 네트워크로 연락을 하거나 할 얘기 있다고 잡아두는 거 하지 마세요. 저는 남자친구의 딱 부러지는 태도가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명원이의 못된 심보를 고쳐놓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디서 말을 지어내? 네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우리가 헤어질 것 같아? 너 아직도 나 질투하냐? 그래서 우리 헤어지게 하려고 이런 짓까지 하니? 너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알아? 당장이라도 명원이 기집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려온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명원이가 만난다는 남자친구였습니다. 명원이가 제게 곧 결혼을 할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그쪽 여자친구가 제 남자친구 뺏으려고 별짓 다 했어요. 그냥 계세요.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제 설명에도 명원이 남자친구는 대답도 하지 않고 또벅또벅 명원이를 향해 걸어가더라고요. 명원이는 갑자기 나타난 자기 남자친구 모습에 아주 놀라 자빠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자기야, 오해하지 마.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사람 하나 구해주려고 사실을 말해주고 있던 거야. 내가 이 사람 꼬시려고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텐 자기가 있는데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명원이가 자기 남자친구의 팔을 붙잡고 온갖 아양을 떨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에 명원이의 남자친구가 넘어갈까 저는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명원이 남자친구가 명원이를 밀쳐내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였습니다. 유부남이랑 바람이 난 건 너겠지. 내가 넌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를 줄 알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대학 때 유부남이랑 만났다니까? 명원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점점 흥미진진해지더군요. 분명 명원이가 저지른 짓이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장 만나잖아 너. 명원이 남자친구가 김 부장이라고 말을 하자 명원이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입을 틀어막고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얘기들이었어요. 그건 지금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너 유부남인 김 부장이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 그러면서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회사에서 알 사람은 다 아는 얘기래.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기가 막혔는지 알아?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유부남이랑 내연 관계였던 건 명원이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명원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다가 이 엄청난 얘기를 알게 된 거였어요. 저랑 남자친구는 벙쪄서 병풍처럼 서서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제 남자친구도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명원이는 지가 저지른 짓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다가 거꾸로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마터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뻔한 거였어요.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회사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어떻게 바람이야. 나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지원이 저기 집 애가 자기한테 헛소리한 거지? 그 와중에도 끝까지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어디서 또 내 탓을 하려 그래? 잘못했다고 빌어도 부족할 판에 거기서 또 나를 끌어들여? 명원이 남자친구는 명원이의 그런 태도에 더 정남이가 떨어진 듯 보였어요. 바람이 난 것도 정 떨어지는데 거짓말까지 하는 걸 보니 왜 아니겠어요? 네 거짓말에 진짜 지친다. 너 바람 피운 게 한두 번이야? 너 전에도 그랬잖아.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운다는데 내가 그 말을 왜 안 듣고 너 같은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냐? 너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명원이가 바람을 피운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명원이 남자친구는 이런 예를 어떻게 참고 계속 만나온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대화가 오가는 곳이 회사 주차장이어서 주변 회사 사람들도 좀 있었거든요. 길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명원이와 명원이 남자친구를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어마어마하게 소문이 날 게 뻔했죠. 저와 남자친구는 이제 구경꾼이 되어서 명원이와 명원이의 남자친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명원이가 보통 나쁜 년이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할 남자친구를 두고 회사 유부남이랑 바람까지 피우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에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 흥미롭더군요. 말 좀 지어내지 말라고. 명원이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는지 자기의 남자친구를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발악을 하면서 밀치는데 사람이 그렇게 추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유부남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친구 남자친구까지 만나려고 했냐? 너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 거야? 명원이 남자친구는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여러 번이나 배신당한 남자 입장에서 그 정도 말하는 것도 점잖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 자기의 남자친구한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악을 쓰며 따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 잘못이 묻힐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어이 명원이가 지 남자친구의 머리채를 잡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저와 남자친구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마지막 더러운 꼴까지는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명원이가 유부남 부장과 바람을 피운 일과 친구의 남자친구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일은 그 회사의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소문이 돌았는데 명원이가 계속 회사에 다닐 수는 없었고요. 회사에서도 징계를 내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 남자친구한테 직접 대는 짓도 더는 하지 않았죠. 저는 동기들과 다시 모여서 그때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걔 그런 일 날 줄 알았다. 한동안 잠잠해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줄 알았더니 나는 걔가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놀랍지도 않다. 왜? 그전에도 무슨 일 있었어? 걔 때문에 우리 동기 중에 한 명 파혼했잖아. 걔는 세상 모든 남자를 자기 거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나 봐. 그 남자가 회계사인가 그랬는데 유난히 눈독 들이더니 기어이 일 치른 거지. 그래서 난 네가 청첩장 돌리는 자리에 명원이 불렀길래 좀 놀랬어. 걔는 진짜 안 반가웠어. 그건 몰랐던 얘기였죠. 제가 당한 일과 비슷한 일을 당한 애가 또 있었더라고요. 물론 저는 파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명원이가 저 말고도 다른 친구에게 비슷한 짓을 했다는 건 충격이었습니다. 사람 인상이 더 심술궂어 보인다 싶더니 별짓을 다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 동기 모임에 명원이를 데려왔을 때
애들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걔 진짜 별짓 다 하고 살았구나. 난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어. 그뿐인 줄 알아? 걔 대학 때부터 네가 하고 다니는 거 똑같이 했잖아. 너랑 연락 끊고 지낼 때도 맨날 네 SNS 들어가서 네가 하고 다니는 거 똑같이 사고 그랬어. 저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죠.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와중에도 제 SNS에 들어와서 저를 염탐했다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 명은이가 대체 저를 왜 그렇게까지 의식하면서 살았던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연락도 끊어진 사이에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야? 걔가 패션 센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따라하는 거야. 걔 맨날 주변 사람들 질투하고 흉내내고 그랬잖아. 그 버릇 어디 가겠어? 평소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명은이 얘기만 해도 명은이에 대한 불쾌한 에피소드들이 여기저기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걔는 진짜 왜 그러고 사니? 그 검은 속을 누가 알겠어. 아마 지금도 네 SNS 보면서 또 뭐 따라할 거 없나 구경하고 있을걸? 아, 진짜 소름 끼쳐. SNS 당장 없애야겠다. 나는 걔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싫어. 손절하는 게 답이야. 걔한테 연락 오면 욕이나 한 바가지 퍼부어줘. 다시는 네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아예 마주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명은이와의 일은 잊고 살았어요. 앞으로 다시는 마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랬지만 문제는 그 애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명은이의 집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너, 나 좀 보자.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오후까지 내내 바쁘다가 겨우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무심코 받았어요. 그랬다가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명원이었어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를 보자고 해? 우리 둘 아직 할 말 남은 것 같은데? 명원이가 저에게 전화를 건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한 거 하나 없으면서 억울하다 이거였죠. 할 말이 남긴 했지. 너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지. 솔직히 무시해버리면 그만인데 한 번쯤 만나서 다시는 제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저도 그때는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혼내주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은이가 자기 남자친구와 싸워서 회사까지 그만두긴 했지만 그게 저와 제대로 얘기를 끝냈던 건 아니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명은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퍼부어주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욕을 퍼부어줘야 하는 사람은 나야.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너한테 할 말도 많은데 네 남자친구가 나를 말려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어. 그 말과 동시에 저희 집 초인종이 반복적으로 울리더라고요. 그것도 명언이었습니다. 제 집 근처에서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내가 나갈 거니까 내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마. 저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명은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 제 머리채를 붙잡는 거였어요. 이게 끝까지 해보자는 거구나 싶어서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힌 저는 지기 싫어서 팔을 휘둘러 닥치는 대로 그 애에게 주먹질을 했어요. 한 대 맞은 명은이가 뒷걸음질을 치며 주춤하는 사이에 저는 그 애를 확 밀어 제꼈죠. 이 나쁜 년아. 남의 인생 망치니까 좋아? 그러면서 넌 어디 결혼 잘할 줄 알았냐? 누가 들으면 제가 자기 남자친구를 꼬신 여자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그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딱 자기 중심적이더라고요. 내 남자친구 꼬신 건 너야. 너 지금 뭘 잘했다고 나한테 시비야?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고 네 남자친구한테 걸린 게 내 잘못이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에 어디서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 저는 옆집에 들리건 말건 악을 썼습니다.
그런다고 알아들을 애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 제 속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난 너 대학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남자친구 생겼다고 유난히 티내고 다니고. 난 네가 신나서 웃는 꼴도 보기 싫었어. 들어보니 그냥 제가 싫은 애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대단한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힌 애가 여전히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 따라하고 다녔냐? 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왜 내가 하는 거 따라하고 다닌 건데? 나도 그거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넌 대체 왜 그러고 사냐? 어릴 때야 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나이 먹어서까지 남과 비교하면서 왜 그러고 살아? 나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면서 내 SNS는 왜 염탐해? 그리고 너 친구 남자친구 꼬신 게 이번이 처음 아니라며? 너 때문에 파혼한 애도 있다며? 넌 그렇게 남이 가진 거 다 빼앗고 싶어? 그 정도 욕을 먹었으면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또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처럼 자격 없는 애가 잘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어. 그리고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회사 그만둘 일도 없었고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겠냐? 명원이는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고 있더라고요. 남과 비교하면서 남이 잘 사는 모습에 혼자 배 아파했죠. 그러면서 남 탓은 또 얼마나 하는지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나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왜 또 나타나서 나까지 기분 더럽게 만들어? 네가 내 인생에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너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회사에서 잘린 거야. 야, 말은 똑바로 해. 끼어든 건 내가 아니라 너였지. 너 없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화해하자고 왜 연락했냐? 그냥 조용히 살 것이지. 피해 의식이 얼마나 심한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남자를 꼬신 건 자기면서 이게 다 제 탓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명언이랑 한참 투닥거리는데 남자친구가 제 집에 들어왔다가 놀란 얼굴로 묻더라고요. 명언이와 제가 산발이 된 머리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일 먼저 저에게 달려와 제가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부터 했어요. 명언이가 다쳤건 말건 남자친구에겐 관심 밖의 일이었죠. 전명훈 저게 갑자기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내가 분명히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다짜고짜 들어와서 내 머리채 잡고 흔들었어. 저는 남자친구에게 곧장 일러바쳤죠. 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니들 둘 다. 명예훼손이라는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괜히 남의 남자친구 건드렸다가 일만 커진 게 명예훼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지가 유부남을 만난 건 지가 남자친구한테 걸려서 회사에 소문이 난 거지. 그게 제가 없는 소문을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명예훼손이 뭔지 모르나 본데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 쪽에서 그쪽이 저지른 저번 일 가지고 명예훼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겠네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세요. 남자친구의 경고에 명언이는 우리 두 사람을 씩씩대며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우리 다시는 엮이지 말자. 너도 나 만나서 기분 더러웠겠지만 나도 너 만나서 못 볼 꼴 많이 봤다. 너 앞으로는 내 눈에 띄지 마. 길에서 우연이라도 나 보이면 네가 먼저 피해. 난 다시 너 마주치면 진짜 가만 안 놔둘 것 같으니까. 네가 날 다시 마주치면 뭐 어쩔 건데? 주거 침입죄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만나지도 않은 유부남 만났다고 헛소문 내려고 한 거, 내 집에 함부로 침입한 거 전부. 넌 절대로 잘 살지 못할 거야. 그 와중에 저에 대한 악담도 잊지 않더라고요. 어찌나 못나 보이던지 저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댓글을 해주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남의 SNS 염탐 좀 하지 마. 찌질해. 그리고 너야말로 앞으로도 사는 게 불행할 거야. 어디 잘 살아봐.
매일 남 부러워하는 불쌍한 인간아. 제 말에 명원이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불리한 건 알았는지 자리를 떠나긴 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집을 나가는 뒷모습이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명원이가 저희 집에서 사라진 이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명원이는 저에게 잘 지낼 수 없을 거라고 악담을 했지만 저의 결혼식도 무난하게 잘 치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명원이는 그 뒤로 동기 모임에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애를 반기지 않았기에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는 친구도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그 애가 어떤 애이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기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애가 이제는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SNS도 없애버렸습니다. 명은이가 제 SNS를 염탐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명은이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결혼을 해서 남편과 실혼 생활을 즐기고 있고요. 명은이가 저에게 악담을 한 것과는 달리 저는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명은이가 저에게 한 악담은 그 애에게 돌아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에 더는 그런 파란만장한 일이 생기질 않길 바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순 없다고 하잖아요. 저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일찌감치 끊어내고 안 보고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명언이와의 일을 겪으면서 사람 심보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고, 한번 끊어진 인연은 괜히 다시 이을 필요도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번 끊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나를 너무 질투하는 친구가 있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의 불행을 보며 기쁨을 느끼고 남의 행복을 보면 불행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래요.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남의 고통과 불행을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